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4일 오전입니다. 종합제TV가 지난주부터 종합제TV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 요령은 화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분들께는 맞춤형 동영상과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보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너무나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란 사태 와중에서 새롭게 전개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하라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로 IS와 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3년에 부시가 사담 후세인 타도를 목표로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한 달 만에 이겼습니다. 이라크를 완전 점령했습니다. 미군이 당시 한 15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정광석화의 작전이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라크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시아파와 순니파가 대결하는 피비린내 나는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이라크 통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 약 10년 동안 미군은 한 5,000명이 전사하고 전쟁 비용만 해도 2조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목표했던 대로 후세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선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고 시아파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아파는 원래 이라크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0%인 수니파 출신인 사담 후세인이 독재를 하면서 그나마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이 타도돼 버리니까 억압당하던 시아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시아파 정권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옆에는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같은 종교를 가진 종파죠. 같은 종파를 가진 사람들로 서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는 달라요. 인종적으로는 이라크는 아랍 쪽입니다. 이란은 아리안 쪽입니다. 인종적으로는 다른데 종교적으로는 같은 종파인데 이 종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슬며시 이제는 이란 속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가 배은망덕하게도 미국 보고 미군 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부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전비를 쓰고 수천 명의 미군을 죽였느냐? 이것은 전략적인 실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월남전의 실수와 똑같은 실수였습니다. 월남전 때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 맥나마라 장관입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써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월남전에 끼어든 것은 잘못이었다. 왜 잘못했느냐? 월남이 무너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된다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에 빠져가지고 참전을 했는데 약 50만 명을 보냈습니다. 미군은. 알고 보니까 이 월남은 역사와 전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참전을 했다가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 거의 고백입니다. 월남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았으면
이렇게 자주정신이 강하고 외세와 끈질기게 대결한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드문데, 이런 나라에 미군이 들어가면은 미군 또한 과거 징기스칸이나 중국처럼 월남을 침범했다가 고통을 당한 그런 꼴이 될 것이다. 이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 통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저는 1996년에 월남전을 승리로 이끈 월남의 국방장관 출신인 지압 장군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지압 장군 인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꼭 교장 선생님 같았어요. 장군 같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았습니다. 이 월남의 지도자, 전쟁 지도자들이 대충 그런 형입니다. 호지명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군인답지도 않고 꼭 이 뭡니까? 아주 얌전한 사람 같은데 실제 월남과 전쟁을 해보니까 월남 사람들의 그 끈질긴 저항 정신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아시아와 3번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1승 1패 무승부입니다. 1승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이겼어요. 1패는 월남이죠. 무승부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육상전은 하지 않는다. 아시아 군대는 아주 단결력이 강하다. 그리고 끈질기다. 그리고 총력 저항을 한다. 프로 군대끼리 싸우면 결판이 나는 유럽식 전쟁으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라크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되돌아보면 2003년에 이라크를 치는 결정을 하는 부시는 그 2년 전에는 알카에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9.11 사태를 맞습니다. 9.11 사태는 사실은 알카에다가 탈레반과 합쳐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주동한 것인데, 이 이라크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빈 라덴은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부시 행정부 주변에서 이라크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1차 갈프전 1991년에 그때 쿠웨이트를 점령했던 이라크를 몰아내면서 미군이 사실은 후세인을 항복을 받아냈는데 후세인을 이라크를 점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쿠르드족이 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에 불만이 많은 보수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네오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9.11 테러가 나니까 이번 기회에 후세인을, 그때 살려두었던 후세인을 싹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그 명분은 뭐냐? 후세인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한 겁니다.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후세인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던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미국 CIA는 확실한 정보는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딕 체이니, 부시, 럼스펠트 이런 강경파가 주동을 하니까 당시에 CIA 부장 조지 테네스도 정보는 없는데 전략과 정책이 먼저 나가니까 자연히 정보를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를 왜곡시킨 거죠. 정보를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라크를 점령한 뒤 샅샅이 뒤져봤더니 결국 핵 개발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이게 목적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쓸데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라크 점령 정책에서 미국이 여러 실수를 하는데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이기고 나서 전쟁에서 한 달 만에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조치가
바트당, 오랜 집권 세력인 바트당을 해산시키고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이라크 군대가 그때 병력이 한 3, 40만 명 됐습니다. 졸지에 3, 40만 명이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손에 있었어요. 그럼 무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길로 총부리를 돌려가지고 미군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군대를 해산합니까? 군대는 지휘부만 바꿔버리면 됐어요. 군대라는 것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와해시켜버리면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뒤부터 시아파 순니파의 내전을 직접 미군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군대가, 후세인 군대가 남아 있었으면 시아파 순니파가 싸우더라도 그 후세인의 군대가 진압을 하든지 할 수 있었는데 군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미군이 그 내전에 끼어들어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회한 영국 같으면 절대로 이라크 군대를 해산 안 시킵니다. 지휘부만 바꾸면 된다. 그 제도를 유지를 해야죠. 영국은 인구 3억이 되던 3억인 인도를 통치를 할 때 1000명의 공무원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0명이 어떻게 3억을 통치를 했을까? 인도를 통치한 영국 공무원들이 인도 행정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비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영국 관리들은 인도 말을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배우느냐?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하는 엘리트로서의 품격을 몸에 익히고 인도에 부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와서는 각 마을에 가서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현지의 풍속을 존중한다. 뭐 살인 같은 거 빼고는 다른 것은 다 현지의 관할에, 현지인들의 관할에 맡긴다. 세 번째는 현지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지인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은 클럽을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도 사람들 눈에는 지금까지 어떤 관리보다도 영국 관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더구나 우리의 풍속이나 우리의 전통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구나 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도의 풍습, 전통, 역사, 민족성을 정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점령 정책을 썼는데, 식민 정책을 썼는데, 미국은 현지에 대한 연구가 없이 자기 위주로, 미국 사람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라크 군대 해산이라는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비교입니다. 미국이 미군을 보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입니다.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왜 성공했느냐? 이 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경제가 발전하고 동시에 미국과는 동맹관계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성공한 비결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미군이 지금까지 장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왜 실패하느냐? 미군이 들어갔다가 곧 빠져버렸습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사람들이 저 미군과 협조하려고 해도 곧 떠날 사람인데 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 왜 미군이 오래 주둔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의 공입니다. 1953년에 휴전하고 미군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미군을 붙들어 가지고 여기 주한미군을 두게 하고 한미동맹 조약을 맺도록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좀 귀찮게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항상 자랑하고 다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한국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이다. 한국에서 경제 발전도 하고 방공보루도 만들고 드디어 최근에는 민주화가 되었다. 장기 주둔하는 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나라는 성공하고 단기 주둔 곧 철수하는 나라는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꼴이 된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